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2월 21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죠. 좀 혼조세인데 견조한 모습은 맞아요. 그래서 증시 자체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이 끝나면 또 오늘 한번 시황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철강 금속 섹터 중에서 밸류 확대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뭐냐? 그래서 이베스트에 저희 안혜수 연구원님이 적어주셨고, 유럽계 자금들이 이제 외국인들이죠, 돌아온다. 또 대원강업, 자동차 부품 주고에 LG노텍, 펌텍코리아, 유니드, 그 다음 밸류업의 정석, 요거 이제 메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비비리서치라고 제가 예전에 텔레그램 한번 알려드렸죠. 여기서 이제 수출 데이터 다 정리해 주시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월달 데이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리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숟가락 하나만 얹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예, 그거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운, 업황, 그 다음 미디어, 예. 아까도 아침에 어느 분이 CJENM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DS투자증권의 장재 연구님, 사실 이거 지난주에 나온 자료인데, 예, 오늘 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파는 커졌고 기회는 온다. 거기에 이제 CJENM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철강금속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일단 이제 동국제강하고 몇몇 기업들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세아제강, 지주, 풍산홀딩스 이런 기업들도 좀 있는데 가장 눈에 들어온 건 동국제강인 것 같아요. 일단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 작년에 이제 700원 정도 배당을 해서 5.7%고 이 회사가 이제 분할을 했죠. 지주사랑.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 배당 규모 유지하면서 중간 배당도 도입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지주사 동국홀딩스가 돈 버는 건 결국 배당이거든요. 자회사 배당으로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배당은 또 늘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최근에 정부 정책과도 어울리고, 철강 업황이 물론 중요합니다. 좋은 업황은 아니지만 중국이 이렇게 부양을 또 한다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주주 환원 정책도 계속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자본이익률이 무려 12%인데 PBR이 0.3배면 시장이 동국제강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회사를 자체를.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밸류예요. 사실 이게 ROE가 만약에 5%고 이 정도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기자본이익률이 12%인데 PBR 0.3배면 시장이 이걸 안 믿는 거죠. 이거 언젠가 이익 꺾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과도하게 할인을 받고 있는 건 맞는데, 어쨌든 올해 이익만 나쁘지 않다면 상당히 좀 주가 수준만 봐서는 매력적인 주가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성장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또 저 PBR 관련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유럽계 자금인데 보시면 이게 이 진한색이 외국인이고요. 엄청나게 팔았어요. 지난 한 2년간 23년부터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0년, 22년 동안 3년간 외국인이 62조 팔았고요. 개인은 그걸 다 받아버렸죠. 그래서 개인 장세가 왔다가 작년에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개인은 팝니다. 외국인 사고, 작년에 외국인 22조 샀죠. 올해 10조 사고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공격적인 매수하고 있고, 지난 3년치 62조 팔았으니까 아직도 더 살 여력은 있어요. 그 주로 누가 사냐면 노르웨이, 네덜란드, 호주, 스웨덴인데 이 국가들은 장기 펀드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도 좋다는 거예요. 단타 치려고 들어온 게 아니란 얘기죠. 외국인들이. 그 전체 외국인 중 미국 비중이 좀 높은데 미국이 여기 진한 파란색 선인데 올라오죠. 영국은 좀 단기 매매예요. 헤지 펀드들. 근데 여기도 좀 올라오고, 싱가포르랑 노르웨이는 이제 쿠프 펀드죠. 장기 펀드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기 성향의 이 국가에서 좀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수급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고, 대신증권의 이석영은 대웅강업 혹시 기억나세요? 이 기업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일단 요걸 먼저 보세요. 제가 옛날에 그 자율주행할 때 한번 만들었던 그 자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 자율주행 맨 마지막 편이에요. 뭐 사실 대웅강이 자율주행 관련주는 아닌데 어차피 이제 자동차 하면서 몇몇 자동차 부품제 다 다뤄드렸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로 대웅강.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현가 스프링, 스프링 만드는 회사고, 그 다음에 지역별 비중은 미국이 높고, 이 회사가 좀 되게 매력적인 게 테슬라에도 납품을 해요. 그리고 구동 모터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 있죠. 거기에 필요한 이제 핵심 부품이죠. 요게 원래 포스코 인터가 독점인데 이걸 깨고 지금 이제 현대차에 납품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의 24년 미국 전기차 공장, 25년에 멕시코 공장, 인도 공장 이런데 이제 아마 진출할 걸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테슬라의 멕시코 공장에서 텍사스 공장의 모델 Y 있죠. 여기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매력적인 기업 중에 하나고, 요게 이제 그 스프링이에요. 요거 이렇게, 요게 이제 그 진동 흡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주행 중에 노면 이렇게 흔들리는 거 있죠. 요걸 이제 흡수해 주는 거고, 테슬라 모델 Y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현가 스프링. 구동 모터코어는 이게 머리카락 굵기의 얇은 전기 강판을 프레스를 이용해서 절단을 해가지고 이게 적층한 거예요. 600, 800점 이렇게 돌린 거죠. 코. 요게 헤어핀이라고 이제 머리카락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원래 포스코에 독점을 하고 있지만 그 현대차에 납품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차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모터니까 이런 쪽에 관련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이오닉 7 이제 아마 올해 나올 거예요. 현대차의 전기차인데 여기에 아마 탑재가 되지 않을까 싶고, 팰리세이드 등 SUV 하이브리드 요런 데도 아마 하이브리드에도 모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에도 필요한 거고, 단가가 전기차 구동 모터 코어 단가가 약 4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요 이제 기초 지식 이렇게 아시면 좀 더 보시기 편하겠죠. 그래서 매출 비중은 차량용 스프링이 이제 최근 데이터입니다. 85%고, 스프링은 이제 주행 중 노면의 전달 충격이나 진동을 흡수하고, 작년에 이익 좋았고요. 아까 그 내용이죠. 제네시스 SUV 친환경제 판매 증가. 또 스프링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새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스프링 있죠. 이게 중량 있죠. 무거운 차일수록 당연히 비싸다고 합니다. 단가가 올라간대요. 그래서 소나타 일반 모델이 1475, 하이브리드가 1550kg, 아이오닉 6는 전기차죠. 1800. 그러니까 내연기관 대비해서 전기차가 20% 더 무거워요. 그 얘기는 뭐죠? 스프링 가격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에 수혜를 받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리고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올해도 한 15% 정도 성장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구동 모터코어, 현대차 아마 이온화에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차종 수주를 받은 걸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한환경은 좀 친환경차로 전환할 때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기자본이익률은 8.8이고요. PBR 0.6배니까 또 저밸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라는 면으로 보시면 좋겠고, 역시 중요한 건 실적이죠.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올지가 관건이고, LG노텍은 이제 노근창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를 좀 낮췄지만 사실 내용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고서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너무 참고하지 마세요. 제가 써드리긴 하는데 목표 주가 별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왜 낮췄는지 높였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고, 여기에 매몰되면 그 목표 주가만 생각하게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일수록 목표 주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게 사실 더 낫습니다. 그리고 23년 하반기에 아이폰 출하액이,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이폰이 좀 생각보다 지금 안 되는 거 아닌가? 애플 주가도 부진하고 아이폰 수혜주들 다 안 좋잖아요. 근데 이게 내용 보니까 저도 제가 잘못한 건지, 아니 아이폰이 생각보다 지금 잘 돼요. 한번 보실래요? 아이폰 출하액 작년에 4.7% 증가했고요. 화웨이가 이제 나오면서 출하량 급감 우려 있었는데 4분기에 아이폰 출하량이 무려 전분기 대비 48%나 급증을 했어요. 물론 전년 동기 대비로는
6.3% 감소했는데, 근데 22년 4분기는 코로나 제로 코로나 때문에 그때 막 풀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래서 22년 4분기에는 3분기에 공급 안 된 게 4분기에 다 이제 집행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4분기가 급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걸 감안한다면 역성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 3분기보다 4분기가 훨씬 많이 늘어났고, 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 세계 작년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마이너스 5.3인데 아이폰 출하량은 거의 빠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생각보다 견조한 거예요, 데이터는. 그리고 애플의 이미지 센서 이제 단독 공급하는 소니 있죠. 카메라에 들어가는. 근데 그 금년 그 이미지 센서 요거 매출액 전망치 오히려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부진 우려는 뭐 아이폰이 엄청 좋다 이건 아니고요. 좀 과장돼 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자꾸만 이게 뭐 뉴스나 이런 게 들리다 보니까 아이폰 안 좋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데이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분기 영업이익도 예상보단 괜찮을 거래요. 감소는 하지만. 그리고 한 가지 호재가 어제 공시가 나왔어요. 폴디드 줌 있죠. 애플의 잠망경 이게 줌으로 당겼다는 거. 그게 아이폰 프로 맥스에만 들어가 있는데 프로 모델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신규 시설 투자 공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납품하는 회사가 자화전자가 있죠. LG 이노텍과 자화전자인데 둘이 이제 경쟁하는 거죠. 그래서 자화전자한테도 상당 호재고, 예. 그리고 화소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애플 아이폰 밸류체인 너무 막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또 6월달에 애플 개발자회의에서 AI가 없으면 실망하겠죠. 근데 AI에 대한 얘기를 만약에 6월달에 애플이 해준다면 이제 모멘텀이 나오겠죠. 이제 그게 변수긴 한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뭐 나쁠 게 있나요? 뭐 워낙 주가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LG 이노텍 주가도 이제 바닥은 찍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의 한유정 이다현 연구 펌텍코리아, 요게 이제 용기 있죠.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고, 요게 조금 이제 아쉽죠. 잘론 내추럴이 이제 건기식 회사인데 이게 자꾸 적잖아요. 적자도 나고 여기도 또 일회성 비용 때문에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았어요. 뭐 많이 하회한 건 아니고 4억 정도 미달했는데 여기 일회성 비용 9억 원이니까 이거 제외하면 사실 기대치 부합한 거죠. 그리고 올해 이제 실적은 매출 13.9%, 영업이익은 20% 증가할 걸로 보고 해외 쪽 여전히 잘 되고 있고요. 또 그동안 재고 조정하면서 유통사로 이게 출고가 좀 안 됐는데 이것도 회복이 될 것 같고 24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올해보단 내년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방향성이 좋은 거죠. 또 중저가 브랜드가 요새 대세죠. 여기에 이제 국내 쪽에서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중국 수요 회복은 가정하지 않았대요. 근데 중국까지 돌아서면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는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는데 용기를 만드는 업체는 많이 없죠. 그래서 이 경쟁 강도도 높지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또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 제품들을 많이 만듭니다. 이것도 경쟁사보다 좀 뭐 우위에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가의 플라스틱 용기 제조 업체와는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도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오늘 실리콘2라는 화장품 회사가 급등했거든요. 또 잉그로드랩도 좋았고 그래서 다 어떻게 보면 지금 트렌드에 맞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 어느 분이 본느도 물어보시던데 본느도 ODM이고 다만 이제 본느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많아요. 예, 전환수치 물량이. 그래서 위에서는 좀 두들겨 맞거든요. 예. 근데 또 내려온다면 기회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뭐 본느도 그렇고 이런 이제 전반적인 그 인디 브랜드 또 ODM 화장품 용기 이런 쪽은 계속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가 안 좋을 때 투자하는 게 좋겠죠. 유니드는 저번에 이제 함께 배우기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중에 요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만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요거 기억나시죠? 이 자료. 반드시 다가올 미래 탄소 포집과 수소. 예.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요거죠. LDAC.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탄소를 포집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가성칼륨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워런 버핏이 이 회사에 투자해 가지고 유명해졌죠. 그래서 여기 LDAC 액체 흡착제로 그걸 하기 위해서 가성칼륨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니드 한번 이제 그때 당시에 분석해줬고 또 그린 수소에도 들어간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온다는 미래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당장 온다는 건 아니었고
미리 좀 공부해 놓자. 이제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유니드는 가성칼륨 글로벌 1위 업체고 특히 아시아 비중이 높고 예, 주로 비료. 그래서 이게 비료 쪽에 많이 쓰이니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더 있죠. 만약에 올해 연말이나 하반기에 뭐죠? 라니냐가 오면 날씨가 추워지면 천연가스 가격이 오를 거고 그럼 비료 값이 올라요. 예, 그럼 이제 유니드한테도 그것도 좀 좋은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추론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가성칼륨 그리고 가성칼륨은 부산물로 염소가 나와요. 이게 되게 위험한 물질입니다. 사실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적어드렸죠. 염소 처리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근처에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 못 만들어요. 저거 없으면 가성칼륨 공장도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니드는 한국에서 염소를 하나솔루션에 전량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자체적으로 이 염소를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고 있어요. CPS 프로젝트로.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염소를 이용해서 이런 제품들 PVC 폴리우레탄 고무 같은 걸로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염소를 적자를 보면서 팔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대신에 아예 이거 공장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올해 2분기부터 가동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중국 설비 증설도 있고 이런 것들 가성칼륨, PBR 저 PBR 밸류 요거 밸류 프로그램에도 딱 맞고 그리고 현금 흐름 좋아지고 있고 그죠? 예, 밸류는 낮고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실 때요. 이 우리가 보고서를 매일 보지만 기본적인 게 뭐냐면 기본 배경 지식을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기본적인 거.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도 기본 공식이나 기본 이 논리들을 이해하고 수학 문제 푸는 거랑 그냥 벼락치기로 푸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평소에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장 함께 읽기 매일 해드리지만 함께 배우기 통해서 꼭 그거 가지고 투자. 아까 어떤 분이 맨 마지막에 이 댓글 달아주신 것 중에 보니까 함께 배우기에서 이렇게 나왔던 기업들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엄청난 성과를 냈다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건 기분 좋은 얘기인데 저는 이제 생각이 그거예요. 그거 가지고 투자해서 돈 버시는 건 물론 좋죠. 좋은데 사실 그게 목적은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이런 걸 통해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읽고 아까 대원강업 유니드를 한번 읽고 보고서 보는 거랑 그냥 바로 보고서 보는 거랑 굉장히 다릅니다. 느낌이. 예.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그리고 한번 이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가성칼륨이라는 거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용도로 쓰이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는 뭐 아까 뭐 LDAC라는 내용은 안 나오지만 자, 목표 주가 유지했고 목표 주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인도양 가성칼륨 수출 비중이 2019년에 3%밖에 안 됐는데 지금 15%로 늘어났대요. 그럼 이 보고서의 목적이 뭐죠? 인도를 주목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가성칼륨에 아까 보셨죠? 주요 수요처가 어디죠? 농약, 비료, 제약 이쪽인데 인도가 이쪽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대요. 네. 근데 인도 어떻게 보면 아시아 1위잖아요. 유니드가. 인도는 글로벌 의약품 3위 제조국, 농업 2위예요. 그러면 이 가성칼륨 수요가 늘 수밖에 없겠죠. 예. 전 세계 백신의 60% 이상을 생산 중이고 또 제약 시장 규모 커지고 있고 농약의 생산량도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예. 그래서 매년 가성칼륨 수입량이 30%. 근데 이 생각을 하겠죠. 아니 그럼 저렇게 성장하면 인도가 직접 가성칼륨 공장 짓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유니드가 지금 일단 압도적인 점유율 72%거든요. 인도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깨질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염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랬죠. 아까 왜 그런다 그랬죠. 이게 부산물이에요. 이거를 함부로 처리하면 안 돼요. 환경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설비가 부족하대요. 이걸 처리할 설비가 PVC, TDI 이런 공장으로 보내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가성칼륨 공장을 함부로 못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수입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구조적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예. 그리고 부채 비율도 낮고 예. PBR도 0.55배밖에 안 되고 예. 이런 면에서 다만 이제 최근 오늘 또 주가 올라가니까 쫓아가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계속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계속 좀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뭐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찍어드린다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게 해봐야 전혀 도움도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뭐 설명해 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을 하셔가지고 이런 보고서를 보고 본인이 판단해서 싸다고 생각하면 예, 주가가 좀 그리고 주가 안 좋을 때 투자하는 게 좋고 그런 것들을 계속 몇 년이 걸리더라도 훈련하시는 분들이 성공하는 거지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예, 그런 경우는 그냥 운 좋으면 먹는 거, 수익 내는 거고 운 나쁘면 까먹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항상 여러분들이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투자의 그 한상희 연구원이 밸류업의 정서 이건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문득 이 보고서 보면서 아 지난주에 그 뉴스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메타하고 우버 있죠. 우버가 수익성을 높여가지고요. 그걸 주주들한테 돌려주더라고요. 아, 그거 보면서 저게 진짜 밸류업인데. 근데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다. 메타가 요새 주가가 5배 올랐거든요. 15개월 만에. 왜 올랐냐? 일단 매출이 좋았고요. 비용을 줄여버렸어요. 근데 그 줄여서 돈 번 거를 어디다 줬냐면 주주들한테 돌려줬어요. 자사주 소각 배당. 이게 밸류업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아니, 돈도 없는데 밸류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이제 항상 좀 죄송한 게 이마트를 좀 약간 안 좋은 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마트도 잘하면 되죠. 근데 이제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나오면서 이마트가 주가 올라갔지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마트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실적으로 보여주면 돼요. 실적 높여주고 그 다음에 비용 줄이고요. 수익성 높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른 사업 하지 마시고 주주들한테 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사업을 하니까 네, 그게 아쉽죠. 그러니까 주주들은 화가 나 있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못 가고. 근데 이제 메타가 이걸 보여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기업들이 있다면 요걸 좀 반면교사 삼아 따라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밸류업 프로그램이에요. 예.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회사가 지금 뭐 상황이 중국 경기 난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을 못 벌어요. 그럼 그 회사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너 왜 돈 못 벌어? 예. 너 좀 잘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예.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딱히. 당장은 중국이 좋아질 때까지. 근데 능력이 있는 기업인데도 그걸 못 한다는 건 그건 이제 경영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메타는 잘하고 있는 거죠. 예. 전망치를 상회하는 매출을 계속 올렸고 우리나라에선 직원 줄이긴 쉽지 않아요. 왜냐 한국은 그 함부로 직원을 해고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미국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메타는 구조조정 해가지고 직원 수를 25%나 줄여버렸어요. 예, 그래서 수익성이 급격하게 올라갔고 알파벳은 구조조정을 잘 안 했죠. 그래서 영업 주당 순이익도 엄청 올랐고 근데 그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기업들은 많아요. 어쨌든 이제 수익성을 높여서 어찌 됐건 이제 돈을 벌었어요. 지금 카카오가 약간 그런 케이스예요. 카카오가 이번에 실적 엄청 잘 나왔죠. 예. 그래서 수익성 관리도 비용도 줄이고 비슷합니다. 근데 뭐가 다르죠? 이거를 돌려줘야 돼요. 주주들한테. 그게 안 나와요. 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도 뭐 물론 아직은 현금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메타처럼 해주면 좋죠. 예. 마지막이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주주들한테 돌려주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근데 메타는 엄청 돌려줘요. 예. 그래서 22년에만 상장 주식수 4.6% 줄여버렸고 지금 이게 직원 수가 이게 줄어들면서 수익성은 좋아졌는데 매출 이게 상단을 계속 요 점점 찍은 거 있죠. 이렇게 여기 메뉴 쪽에 이게 실제 매출이고요. 자, 현금이 있어야 소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 돈 가지고 이렇게 소각을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진짜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밸류 프로그램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저 PBR이니까 다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기업들을 계속 찾아내야 되겠죠. 예. 근데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 이런 역량은 되니까 메타와 같은 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BB 리서치 이제 텔레그램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주 수출 데이터 나오면 다 파요. 그래서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또 너무나 고맙게도 요약을 해주셨는데 2월 1일부터 20일까지 데이터만 간단하게 쓴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IT에서 SIC가 뭐예요?
이거 딱 바로 떠올려야 됩니다. SiC는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죠. 이게 뭡니까? 그 식각 부품이죠. 요거 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모트리얼즈. 예, 기억나시죠? 하나모트리얼즈도 있고, 그 다음 KNJ. 예, 그런 기업들 있죠. 뭐 TCK. 이게 전 떠오르고, 이 기업들이 실제로 수출이 늘었는지는 몰라요. 그것까지는 안 나옵니다. 기업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퍼 패턴 결함 이제 검사 장비. 웨이퍼의 그 패턴 있죠. 그 이제 결함. 아마 넥스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은 하고 있어요. 넥스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좀 들고, 아니면 그 패턴 결함 중에 이렇게 또 오차 정렬 안 된 오로스 테크놀로지 있죠. 아마 그거일 수도 있고. 증착 장비는 주로 이제 증착 장비만 만드는 유진테크나 뭐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고, 건식 식각 장비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해외가 거의 독점인데, 한국에서 지금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가 APTC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그거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레이저 마커. 레이저 마커 뭐죠? 이오테크닉스죠. 예. 그리고 장비는 어쨌든 이제 그 뭐 조업일수에 대한 영향이 좀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OLED 패널과 LCD가 괜찮대요. 그러면 오늘도 LG 디스플레이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이거 유상제 참여해도 되냐? 유증 참여하세요. 주주분들은 참여하시는 게 좋고, LCD가 좋아져야 돼요. 무조건 LCD입니다. 아직은 비중이 LG 디스플레이 LCD가 커요. 근데 저 데이터가 살아난다는 얘기 뭐예요?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요 데이터를 보면서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의사결정하는데 좀 더 도움은 되겠죠. 예. 그 배터리 섹터는 NCM 이 양극재가 단가가 감소했는데도 수출 금액이 좋았다는 건, 물량이 증가했다는 거죠. 이것도 나쁘지 않죠. 동박도 생각보다 잘 나왔대요. 그러면 SKC, 뭐 롯데에너지, 솔루스. 그 다음에 산화방지제는 어디냐면 송은산업. 예. BPA가 금호석유로 알고 있고요. ECH가 어디냐면은 롯데정미라. MB라텍스는 금호석유예요. 에폭시는 국도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떠오르시면 좋죠. 예. 저처럼 이제 저는 이제 머릿속에 다 담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이제 금액들이 좀 잘 나왔다. 그리고 H형광은 아마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유압 실린더는 DY 파워 있죠. 그 회사로 알고 있고, 소형 트랙터는 아마 그 어디죠? TYM이나 아니면 대동 그쪽일 것 같고, 온수기는 경동 나비엔, 예, 맞죠? 예. 그래서 예, 이쪽 그 데이터가 좀 좋았다. 그리고 위성통신 안테나 어디예요? 위성통신 안테나 여기는 인텔리안테크겠죠. 예, 여기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소섬유, 효성 첨단 소재, 콘택트 렌즈, 인트로죠. 플라스틱 성형 사출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잘 모르겠고, 창상 피복제는 TNL 저점에서 회복된대요. 소형 변압기는 뭐 재룡전기 같은 기업들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2월에 괜찮았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도 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수출 데이터 한번 기업들 유출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해우는 업황을 보자. 이제 HMM 매각딜 무산 이제 업황을 바라볼 텐데, 이제는 HM 이슈는 끝내고 업황만 보세요. 컨테이너는 그냥 정리하면 안 좋아요. 아직은. 왜? 공급이 많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여기 보세요. 작년에 컨테이너선이 인도된 게 350척, 올해 470척, 내년에 200척. 200척 넘는 것만 해도 엄청 많은 거래요. 근데 너무 많은 거죠. 올해가 역대 최대. 공급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해운 쪽은 조금 부정적이고, 컨테이너는 벌크선은 괜찮은 것 같아요. 수요도 더 나쁠 게 별로 없어 보이고, 중국이 좀 요새 부양책 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요 벌크선을 좀 괜찮게 보는 게, 이게 공급이 없어요. 수주 잔고. 그러니까 배가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게 낫다는 건. 그러니까 이제는 공급 이슈로 괜찮을 것 같고, 또 CII 규제라고 아시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함께 배우기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무조건 다가올 미래 중에 그 CII 규제 조선업종 설명하면서 배가 이제 퇴출된다. 그래서 신규 선박 발주해야 된다. 근데 그 중에 또 많은 부분이 BDI 드라이 벌크선인데, 요게 이제 환경 규제를 맞추려면
계속 선박을 폐선하거나 교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부족해요. 자동차 운반선은 엄청납니다. 11배 올랐대요. 20년 상반기 대비. 공급도 부족한데 수요까지 좋아요. 그러니까 환상인 거죠. 이렇게 올랐어요. 아직도 안 빠져요. 이게 25년, 그러니까 올해까지예요. 근데 이걸 보실 건 올해까지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년부터는 공급이 늘어난대요. 아, 그럼 내년에 이제 운임 꺾이겠구나. 이렇게 유추하면 돼요. 올해까지는 괜찮은 거죠. 근데 이렇게 운임 올랐는데도 현대글로비스 주가는 많이 못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죠. 예. 그래서 자동차 운반선, 부정기선, 전기선 이런 순으로 뭐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해상운송 최선호주는 이제 현대글로비스로 좀 잡아주셨고, 자동차 운반선 시장 펀더멘털 탄탄하고 현재 보유선대 운항 중 어쨌든 이제 이 펀더멘털 자체도 높고 운임도 지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예,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페노션은 목표 주가를 6,500원으로 다시, 저번에 엄경화 연구원님이 이제 완전히 열받으셔가지고 그 HM에 인수하는 것 때문에 그냥 중단해 버렸죠. 보고서 안 써버렸죠. 다시 쓰셨고, 페노션도 주가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좀 좋겠습니다. HMM은 여전히 중립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미디어 파는 커졌고 기회는 온다. 24년도 국내 광고 시장이 16.4조 원 정도 전망을 하는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이제 예측한 자료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성장이 크지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OTT는 좋다. OTT 넷플릭스에 지금 광고 들어가죠. 예. 그리고 중국발 직구 요즘에 플랫폼 많죠. 알리익스프레스나.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업체들이 광고를 많이 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있고요. 예. 그리고 5개 광고 성장이 눈에 띄는 이제 이 밖에다 하는 광고들 있죠. 뭐 지하철 같은데 보면 지하철 우리 스크린도어에 광고 붙여야죠. 그런 게 이제 5개 광고거든요. 예. 그런 걸 우리가 디지털 샤이니지 뭐 이런 용어도 쓰긴 하는데, 외부 활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그런 광고가 늘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다 온라인 광고도 여전히 좋고 비중은 점점 늘고, 특히 모바일 비중이 79.5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은 검색 광고가 더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그냥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네이버 창을 딱 열면 앞에 그냥 배너 떠 있죠. 그건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고, 내가 검색해서 나온 결과 옆에 붙는 건 검색 광고예요. 그래서 검색 광고 시장이 더 커지고 있고, 그래서 OTT 광고 성장하고요. 여기 관련된 기업이 나스미디어, 인크로스, 그 다음에 중국발 이 직구, 예, 온라인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이쪽 플랫폼 성장할 때 여기에 따른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게 나스미디어, 인크로스. 그 다음에 해외 쪽, 국내 광고주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죠. 그러니까 해외 광고를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걸 도맡아 해주는 대표 기업은 제일기획과 이노션이에요. 예, 그룹사 통해서. OTT 광고는 개막이 됐고,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 출시를 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1,300만 명이나 4분기에 늘어났고요. 신규 가입자 중에 40%가 광고 요금제예요. 광고 요금제 싸거든요. 광고는 보는 불편함은 있지만 가격이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는 거죠. 가성비가 좋으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작년 11월부터 계정 공유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다음 OTT 광고 단가가 굉장히 비싸대요. 1000회 노출당 비용이 CPM 15초 기준으로 넷플릭스가 52,000원이 납니다. 광고 단가가. 유튜브 셀렉트 라인업이 14,000원인 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광고주들도 OTT 이 광고를 하려고 하는 수요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 매출 성장 기대되고, 티빙도 이제 시작하거든요. 올해 3월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료 벌써 올렸는데 가입자 이탈이 없어요. 그래서 가입자는 늘고 있고, 점진적으로 요 광고 요금제 아마 5,500원에 나올 겁니다. 그럼 많이들 가입하시겠죠. 화질도 되게 좋은 화질. 고화질로 광고만 보면 내가 5,500원에 한 달 내내 볼 수 있는 거죠. 예. 저라도 괜찮은 선택 같아요. 그런 건. 그리고 월간 사용자 수,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1,000만 달성. 물론 이게 뭐 TV 웨이브 있죠. 웨이브랑 합병을 한 걸 포함한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뭐 합병 이슈도 있으니까 뭐 기다려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걸 OTT 광고 독점하는 회사가 넷플릭스에, 나스미디어 아시죠? 그래서 나스미디어가 뭐 티빙까지 할지 모르지만 성장이 예상되고, 물론 티빙은 또 인크로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경쟁사 인크로스가 있으니까. 또 새로운 광고주 등장, 알리나 테무가. 그래서 신규 온라인 광고주 등장해서 미디어랩을 통해서만 광고해야 돼요. 우리나라 광고법상
광고를 그냥 자기가 넷플릭스 나 광고하고 싶다고 자기가 하면 안 돼요. 중간에 이 미디어 랩 있죠. 나스미디어, 인크로스 이런 기업을 끼고 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쟁이 치열해지면 광고에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이죠. 예. 그리고 해외로 광고가 확장되고 있다. 해외 서비스 오픈 및 해외 광고회사 M&A가 하나의 방법인데 제일기획과 이노션이 계속 M&A 하고 있죠.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이 이렇게 높아요. 70% 이상. 예. 거기다 국내 광고회사 서비스가 회사 그 서비스의 해외 진출 통한 실적 성장도 있는데 MBT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이버 웹툰, 네이버페이, 토스, 카카오톡 등으로 이런 이제 주요 플랫폼사와 제휴를 맺어서 오퍼홀이라고 이 오퍼홀은 제가 여기 적어드렸는데 사용자가 뭐 가상화폐, 게임 내 아이템, 서비스 이용권 등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광고나 제안을 선택 중. 그러니까 광고를 본다거나 뭘 클릭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나한테 보상 주는 거죠. 그거 해보셨죠? 이거 클릭하면 나한테 보상 들어오는 그런 광고예요. 그걸 이제 오퍼홀이라고 합니다. 그걸 제공하는 회사가 바로 이제 MBT라는 기업이죠. 예. 서로 좀 이제 약간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건데 그게 이제 해외 진출을 통해서 또 광고 수익을 창출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나스미디어도 해외 쪽에 이제 북미에 출시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로 이제 넘어갈게요. 광고 끝내고 콘텐츠는 드라마죠. 드라마가 너무 안 좋았죠. 아니 우리나라 한류 K 드라마 재밌는데 인기 많은데 실적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드라마를 많이 제작하는 게 방송사죠. 방송사가 이거 줄여버리고 있어요. 지금 광고 수요가 안 나오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에 빠졌고 그다음에 제작비는 점점 올라가요. 누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OTT, 넷플릭스에 보전을 해주지만 우리나라 이제 방송사들이 그만큼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사도 같이 위축된 거죠. 지금 방송사 상황 악화 때문에 제작 마치고도 좀 방영 못한 게 20편이나 된다고 합니다. 3천억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국 관건은 그런 방송사 입김에 휘둘리는 기업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OTT 영향력이 높은 기업이 있죠.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넷플릭스랑 이제 계약을 해서 리쿰료를 아마 올려가는 것 같은데 이 받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작비 보전하고 받는 마진 있죠. 그게 올라가면 좋은 거죠. 그래서 국내 OTT 비중을 높이고 있어요. 국내외 넷플릭스, 티빙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원래 CJ E&M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이걸 줄이고 있는 거죠. 이건 긍정적이죠. 해외 비중을 높이고 있고 콘텐츠리 중앙도 JTBC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슷한 이제 전략을 아마 구사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조금 고생할 수 있어요. 시장이 재편되니까. 근데 내년을 본다면 드라마 제작사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잘 버티시고 지금 아무도 관심 없죠. 그래서 대표 기업들 특히 JTBC 콘텐츠리 중앙은 부채가 많아서 저는 별로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고 현금도 괜찮고 재무구조 우량한 그런 드라마 제작사를 좀 잘 버텨고 있으시면 언젠간 또 보상받지 않을까. 근데 지금 당장은 좀 아니고요. 좀 시간은 걸리지만 보시면 되겠고 OTT 장르가 이제 드라마만 있는 게 아니라 요새 넷플릭스가 레슬링 있죠. 그거 인기 프로그램 독점 중계권 확보했고 CJ E&M은 야구 온라인 중계권을 확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티빙이나 넷플릭스 보고 프로스포츠 보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점점 커지겠죠. 거기에 애니메이션이 또 흥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르가 점점 다양해지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좀 변화다. 그리고 우리나라 콘텐츠는 여전히 인기가 많아요. 작년 100개 넷플릭스 인기 작품 중에 한국이 16편, 시청 시간 기준으로 거의 20%. 그래서 탑픽은 광고 쪽에서는 나스미디어, 이 콘텐츠 쪽에서는 CJ E&M 꼽아주셨고 CJ E&M은 올해 아마 실적 좋을 것 같고요. 티빙 기대감도 높고 가격 인상에도 가입자 증가하고 있고 예, KBO 중계권까지 확보했으니 또 음악 사업은 원래 잘해요. 근데 PBR도 0.6배니까 괜찮지 않겠냐. 다만 저는 조금 당부들이 좀 올랐어요 최근에. 그래서 주가 조정 시까지는 좀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부자 매수는 원익 IPS가 있었어요. 여기 권호철 사회이사님이 6천만 원, SK가스는 조병익 실장님, 손철승 실장님이 샀고 현대미포조선 많이 빠졌죠. 그래서 바닥에서 여기 대표가 이런 건 좋은 거죠. 예, 대표가 산다는 거 의미가 있다. 전자공시는 어제 현대중공업이 암모니아 운반선 또 수주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LG노텍 아까 말씀드린 거, 폴디드 줌, 애플 아이폰 요거 위에서 설비 투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공시도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좀 보고서 중에 몇 개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예. 그 크래프톤은 목표 주가 올렸고요. 요거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예. 지난주에 이제 좀 정리했던 것들인데 실적 좋았고 추정치 올라갔고 한국항공우주도 일단 목표 주가 유지를 했고, 예. 올해 실적 추정치는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도 좀 늘어나고 있고, 예. 자꾸 그다음에 이제 그 골프존, 예. 국내 1위 이제 골프 시뮬레이터 기업인데 요거 이제 자세하게 골프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이 사업 옛날에 한참 이제 잘 나갔죠. 이 골프존이 그 골프 열풍 불 때 코로나 때. 근데 지금 조금 이제 꺾였죠. 예, 꺾이긴 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 같더라고요. 미국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 거기에 아마 주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탑골프라는 이제 경쟁 회사가 있거든요. 골프와 게임을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한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그 골프 치면서 막 거기서 뭐 이제 파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캘러웨이가 이 탑 골프를 인수해서 해외 점포를 공격적으로 확장 중인데, 예. 어쨌든 여기에 맞서서 지금 이제 골프전도 사업을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골프 매출은 뭐 8.9%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여전히 조금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PER이 5.5배밖에 안 돼요. 경쟁사들이 23배인데.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자. 예. 실제 미국에서 성과 나는 걸 좀 더 두고 보자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싸긴 싸지만 이제 뭔가 숫자나 이런 걸 보여줄 때 주가가 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의 이제 오현진 연구원님이 이제 슈프리마, 예. 요거는 슈프리마는 뭐냐면 지문 인식하는 회사예요. 그다음 우리 출퇴근할 때 얼굴 인식이죠. 이런 거 해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얼굴 인식 제품이 바이오 스테이션 3,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그냥 지문 인식 딱 하죠. 예. 그걸 이제 만드는 솔루션 업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중동 지역 신규 수주 통해서 성장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네옴시티 건설 현장 내에 네옴 병원이어서 네옴 빌라 이런 이제 출입 통제, 거기 출입 통제 하잖아요. 그거 이제 보안 솔루션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쪽에도 이런 그 보안 이슈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제품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갤럭시 S24에 탑재된 지문인식 알고리즘, 거기에 이름이 바이오사인이에요. 그것도 판매량이 최근에 이제 증가하면서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AI,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중동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을 좀 하고 있어서 뭐 긍정적이지 않겠냐. 최근 좀 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건 염두에 두시되 이런 이제 그 모멘텀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코웨이도 주가 견조했었죠. 근데 이제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이게 지난주 다 보고서예요.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도 증가하면서 시장 전망치 부합했고, 렌탈 판매량도 괜찮았다고 합니다. 별도 법인은 조금 그 이 말레이시아가 좀 선전을 하면서 괜찮았다고 좀 하고요. 별도가 이제 아마 국내겠죠.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 쪽은 법인이 좀 선전하면서 상세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23% 정도. 말레이시아가 핵심이에요, 요새 해외 쪽에서. 그래서 그쪽에서도 여전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새롭게 진출한 태국 쪽에서는 영업 적자가 좀 나오고 있다. 아직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비렉스 제품, 매트리스나 안마의자에서도 점유율을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금리가 예전보다 낮아지니까 금리 낮으면 렌탈 회사는 좋아요. 그래서 관건은 근데 이제 국내도 국내인데 뭐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얼마만큼의 성장이 나오는지, 특히 태국은 매출 성장이 계속 나와야 되겠죠. 일단 많이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코웨이가 지난 몇 년간 굉장히 주가가 부진했는데, 아무튼 올해 실적 성장이 나오면서 좋은 모멘텀을 보여줄지 지켜보시면 되겠고, 핵심은 결국엔 이 해외 쪽 성장과 금리가 떨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인텔리안테크는 일단 목표 주가는 낮췄는데 실적은 안 좋아요. 예상을 이미 했죠. 예, 미리 그 전부터 실적 안 좋을 거라고 나와 있었고, 근데 그거보다 더 안 좋게 나왔고요. 아마 2분기부터 이 주력 매출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적외도 안테나 매출은 아마 그래도 300억 해상 선박용 있죠. 해상에서 쓰는 그런 안테나 매출이 일단 이게 주력이거든요. 이게 이제 매출이 좀 지연되면서 실적 안 좋았지만 적외도 위성 안테나 쪽은 매출이 한 300억 정도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은 처음 납품하는 비중들이 많다 보니까 이익률이 높진 않은 것 같아요. 또 개발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주가 좀 안 좋았지만 어쨌든 지금 모멘텀 자체가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적외도 위성 안테나 시장 계속 커지고 있고, 또 아마존에 하고 있는 이 위성 서비스, 거기에 필요한 그 게이트웨이라는 이제 또 안테나가 있거든요. 그거 수주한 걸로 작년에 이미 알려져 있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비비 리서치에서 적어준 대로 위성 안테나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1월, 2월 들어와서 이걸 본다면 지금은 지나간 실적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쪽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삼성전기가 참 답답합니다. 주가 참 안 가고 뭔가 지금 뭐 부족해요. 모멘텀이 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MLCC 쪽에서 중국 스마트폰도 지금 수요 가시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10월에 중국 스마트폰이 증가했는데 실제로 수요 개선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좀 내용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PC 좀 비중도 일부 있거든요. 근데 PC도 여전히 뭐 그렇게 좋진 않죠.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주요 고객사들이 재고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수요만 좀 늘어난다면 언제든지 재고를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PC 및 전장 부품에 대한 재고 조정도 거의 끝나가니까 한마디로 나쁠 건 없다.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빠질 건 없지만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 흐름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전히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나아진다는 얘기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긴 하지만 좀 잘 인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에 특히 서버용 플립칩 BGA 또 PC도 AI PC로 이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기회는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티는 거지 그냥 막연히 버티라는 건 아니고 모멘텀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발현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죠. 또 내년에 윈도우 10 지원 종료하니까 윈도우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PC 수요 늘겠죠. 근데 좀 시간이 약간은 아직은 좀 걸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AI와 이제 모바일 중심이었는데 AI와 전장 중심으로 좀 변하고 있는 것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 PSK 좀 괜찮죠. 그래서 반도체 전공정 장비 회사고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고요. 4분기 영업이익 예상치가 56%나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고객 관련해서 수익성 높은 영역 수수료 매출이 반영됐고, 근데 이거는 뭐 약간 일회성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그 4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잘 나왔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업황도 이제 나아지는 거죠. 전공정 업황 자체가. 특히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지거든요. 그걸 본다면 전공정 기업인 PSK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고, 신장비 베베레치 이제 웨이퍼 끝쪽에 그 약간 오염물질 쌓이는 거거든요. 그거 제거해 주는 장비예요. 그거 장비가 이제 앞으로 늘어날 것 같고, 근데 그게 양산 이후로 실적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 1분기부터 실제 수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램 리서치랑 이제 막 소송 걸렸던 장비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이제 판매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세대 장비도 국산화, 뭐 하반기부터 품질 테스트 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PSK는 이제 웨이퍼에 그 포토레지스트 강광액을 바른 다음에 그걸 나중에 이제 제거해주는 그 강광액. 그래서 그 전공정 좋아진다면 뭐 PSK도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싶고, 주당 순이익 추정치도 일단 상향 조정했고요. 한국 단자 아시죠? 이게 단자 그 부품 커넥터 서로 연결하는 그 장치인데, 일단 여기도 추정치를 23.8% 올려줬고, 특히 아마 GM 비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GM이 지금 전기차 쪽에 적극적이에요. 거의 유일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쪽 비중이 높은 회사라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 성장과 더불어서
좀 좋은 흐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전기차 시장이 요새 좀 지지부진하죠.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GM은 어쨌든 계속 성장을 할 거라고 언급은 했지만 전체 분위기는 많이 다운돼 있는데, 사실 그것도 이미 선반영은 돼 있어요. 23년 연초부터 한국 단자 주가가 아예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이어질 그 성장, 이걸 본다면 계속해서 뭐 오히려 조정 나올 때 관심을 갖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대덕전자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크게 하회했고, 플립집 BGA 요게 좀 그 신규 공장 가동하면서 아직은 이쪽에서 매출이 크지는 않잖아요. 막 이쪽 서버용이라든가 이런 쪽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정비가 좀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실적은 2분기부터 개선되겠지만 업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하반기에 기대할 요소가 있다. 전장형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될 거고, 감가상각비는 축소되고, 이제 증설이 끝났으니까 서버 업체들은 DDR5를 넣을 거고, DDR5 수혜주예요 사실 대덕전자. 그래서 역시 하반기를 본다면 뭐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2만 원 초반이 기회였던 것 같은데, 예, 하반기를 좀 염두에 두고 좀 버티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JI테크는 반도체용 프리커서 소재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용 소재를 제조하는데 이 프리커서, 포토 마스크, 뭐 특수가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다. 그래서 어떤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이제 원재료 같은 걸 만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 3분기 말을 기점으로 해서 발주와 수주가 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포토마스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포토마스크는 설계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반도체 설계도. 예. 회로, 반도체 회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 케이스래요. 그걸 보호하는. 예. 그 케이스 매출도 올해 좀 크게 늘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특수가스 제조사인 크리온과 합자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작년 10월에 공장 이제 토지 취득해가지고 내재화를 진행하고 있대요. 네, 요게 이제 올해 1분기에 착공이 되면 3분기부터 시제품 생산이 들어가니까 4분기에 양산 들어. 그러니까 이 JI테크는 포커스를 올해 4분기를 일단 보면 양산이 들어가면서 매출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 갖고 있는 대형 CCU 지분도 65%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특히 JI테크는 OCI SE로부터 10년간 이 배출가스를 무상으로 받는데요. 그럼 저걸 이용해서 저걸 원재료로 탄소 포집을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뭐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특히 액화 탄산가스를 활용해서 이걸 또 반도체 소재로 활용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저 이제 무상으로 공급받으니까 저 원재료를 이용해서, 그래서 CCUS 요 매출 기여도도, 그러니까 탄소 포집 활용 저장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배출가스를 OCI로부터 받은 다음에 그거를 거기 있는 탄소를 활용을 해가지고 포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생산된 액화 탄산가스를 활용해서 반도체 소재로 만드는데 쓰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 PBR에서 이제 살아남기인데, 다올투자증권의 이제 고영민 연구원님이 뭐냐면 이제 2023년 11월 이후 반도체는 단기 이벤트가 좀 부진했다. 그러나 고 PBR 관련주죠, 반도체가. 그래서 조금 부진했지만 그래도 업황의 펀더멘탈이 명확하니까 하방 지지선은 단단하게 형성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고요. 예, 하반기에는 이제 물량까지도 반등할 것 같다. 그러니까 가격뿐만 아니라 물량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PC와 모바일에 대한 예상치도 상향 조정 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소부장도 지금 변동성이 좀 나오는데 뭐 이 구간을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텔은 뭐 좀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러나 인텔의 어쨌든 이제 기술 로드맵과 투자 계획이 구체화되면 관련 소부장, 여기에 인텔하면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뭐라 그랬죠? 인텍플러스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뭐 코미코 이런 기업들이 이제 떠오르실 텐데, 그런 기업들의 수혜가 부각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커버리지 기업 중에서는 SK하이닉스, 주성엔지니어링, STI, BCNC를 꼽아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의 나정원 연구원님이 온디바이스 AI 특이점이 왔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거는 다 지난주 아마 지난주 화요일 걸 거예요. 그거 지금 이제 못 해드린 거 좀 설명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AI가 90년대 인터넷과 비슷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PC를 대중화시켰잖아요. 어떻게 보면 PC 통해서 우리 인터넷 한 것처럼. 그러면 AI가 온 디바이스를 통해서 더 대중화될 거다. 그거에 가장 필요한 기기는 뭐죠? 스마트폰이죠. 예. 그래서 PC가 스마트폰으로 갔고, 근데 여기에 AI 기능이 탑재가 되겠죠. 애플은 앱스토어를 만들어서 스마트폰을 또 대중화시켰거든요. 근데 여기에 AI가 들어가면 또 새로운 모바일 기기가 탄생을 하는 거죠. 예. PC 사용자가 전 세계 47%인데 스마트폰 82% 갔어요. 그래서 AI는 어쨌든 사용자의 선호도, 행동 패턴 이런 걸 보고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적합한 게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클라우드보다는 온 디바이스 AI도. 저도 이번에 사실 이제 뭐 그 여행도 그렇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챗 GPT로 많이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챗 GPT를 여기 스마트폰에 깔아가지고 예, 했고, 또 삼성 자체적으로도 AI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좀 쓸만했고. 근데 점점 이제 클라우드 기반보다 아예 이 스마트폰 안에다 AI를 다 넣어버릴 겁니다. 그거는 아마 지금보다는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메모리나 반도체 사양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좋다는 얘기가 계속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번에 CES에서 레빗이라는 회사가 아론을 만들었대요. 이게 뭐냐면 음성으로 앱을 제어해요. 말을 하면 얘가 제어를 해줍니다. 음성 명령으로. 굉장히 편리하겠죠. 우버 택시를 예약하고 결제까지 한다고 합니다. 너무 편리하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그 파리에서는 거의 저는 이제 우버 타고 좀 다녔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편하긴 한데 음성이 더 편하죠. 말로 해서 결제까지 돼버리면 얼마나 편할까요? 예. 그러니까 훨씬 더 한 단계 더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스마트폰에 보면 아이폰은 시리, 삼성은 빅스비 들어가 있죠. 이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아직은 카카오 택시 예약 안 되죠. 이걸로는. 근데 나중에 되겠죠. 그것까지 연결이 되겠죠. 그런 시대가 오는데 아로니란 제품이 그걸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통해서 뭐 주변 데이터도 인식을 하고, 그래서 AI 기기 중에 어쨌든 스마트폰이 가장 이제 유력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이제 음성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기기들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화한다면 더 성장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AI 최근에 나온 것 중에 대중화를 이끄는 요인 중에 하나가 사용하기가 너무 편해요. 옛날에 우리 컴퓨터 쓸 때 도스 프로그램 아세요? 코딩해야 되죠, 내가. 근데 윈도우 9호로 바뀌면서 마우스로 지금 클릭하면 되죠. 이런 화면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PC가 대중화된 거예요. 사람들이 쓰기가 훨씬 편한 거예요. 그냥 더블 클릭 딱 하면 되죠. 아이콘 딱 이렇게 줌 쓰고 싶다. 줌 클릭하면 되죠. AI는 뭐죠? 어려워요. 근데 내가 음성이나 말로 AI한테 물어보면 얘가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편리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중화 속도를 당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반으로 가는 거죠. 또 애플은 이미 AI 지금 이미 반도체를 아이폰에 탑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직은 뭐 얘기는 없지만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 AI 인력을 강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대중화 과정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비단 AI 모델을 개발한 오픈 AI 같은 기업만이 있는 게 아니라 AI가 대중화된 시점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보자는 그런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또 거기에 스마트폰도 좋을 거고, 왜냐면 교체 수요 발생하니까 MPU, PCB 패키징 같은 이런 하드웨어 쪽, 전자기기, 반도체 장비 다 수혜를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염두에 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 관련주도 관심 갖자. 왜냐하면 애플에 대해서 아무도 기대를 안 해요. 그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요건 이제 그 우리나라 지금 이제 요즘에 자사주 소각 좀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거 관련된 내용이니까 뭐 최근에 가장 많이 한 회사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이노베이션이 7,936억 정도, 삼성물산, KB금융, KTNG, 하나금융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좀 못해드린 내용은 오늘 좀 담아서 추가로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했던 것들도 순차적으로 시간이 될 때 제가 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고서는 마무리를 일단 하고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종합주가지수 좀 빠졌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좀 견조했습니다. 그러나 뭐 양시장 모두 다 약간은
쉬어갔습니다. 미국이 좀 빠졌지만 오늘 이제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으니까 그걸 좀 앞두고 있고, 한국 증시는 일단 전고점 앞두고 조금 이제 늘어지고 있다 보시고, 오늘 외국인이 좀 팔았어요. 근데 기관이 좀 받아가면서 증시는 그래도 견조하지 않았나. 그래서 약보합 정도에 그쳤고, 오늘 일단 섹터 쪽으로는 좋았던 섹터가 여기 2차전지가 좋았어요. 요새 장비주가 난리가 아니에요. 2차전지 갑자기 장비주도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필옵틱스, DENT, 윤성, 필에너지, PNT, 뭐 코인테크, 하나기술까지 뭐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전지 좀 바닥 찍은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 또 2차전지 중에서 LFP 관련주, 그 탑 머티리얼즈라는 회사 아시죠? 왜 여기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탑 머티리얼즈가 공시가 나왔어요. 아까 보니까 그 LFP 배터리 투자한다, 시설 투자 공시가 아마 뜬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어. 그래서 2차전지 장비 쪽이 특히 좋았고,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네페스아크가, 이 네페스 그룹이 이렇게 동반급등한 건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좀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고, CNT 도전제 제이오가, 제이오 기억나시죠? 3만 원 갔다가 18,000원까지.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는 너무 그때 3만 원 올라갈 땐 좀 줄이셔라 얘기를 했던 게 이유가, 아직은 좀 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19,00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또 지금 막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트레이딩 할 거는 또 어느 정도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냥 무조건 가져가는 것보다도 일부 트레이딩도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어쨌든 이제 다시 살아났으니까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똑같습니다. 3만 원에 근접하면 또 오히려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고, 2만 원 초반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선주 오늘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괜찮았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OLED도 오늘 덕산 네오룩스가 오랜만에 좀 좋았던 것 같아요. 2차 전지에서 오늘 나노 신소재,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전제 쪽 있죠. 이쪽의 주가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았지 않았나 보고 있고, 보험사도 좋았고요. 타이어, 풍력 쪽이 요새 좀 부진한데 오늘은 동국산업하고 태용이 좀 좋았네요. 예. 그러나 오늘 초전도체는 급락했습니다. 여긴 뭐 종잡을 수 없는 거라 관심 갖지 마시고, 그리고 웹툰 관련주가 어제 급등했지만 오늘은 다시 하루 만에 급락했고, 유가 빠지면서 정유주 빠졌고요. 정유주는 빠지면 이제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업황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우주항공 쪽도 오늘은 조금 일부, 근데 LIG 넥스원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LIG 넥스원 우주라고 보긴 좀 그렇죠. 방산 쪽이고, 우주 쪽은 실제로 오늘 좀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서남이 아마 초전도체인데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네, 카메라 모듈 좀 빠졌고요. LG노텍은 좋았는데 이건 좀 아쉽죠. 괜찮은 호재인데도 주가가 참 오르기가 만만치가 않네요. 파워로직스가 좀 많이 빠졌고, 하이비전이 좀 약간의 주가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신주는 이제 최근에 좀 차익 매물 나오고 있고요. 도시가스나 이런 업체들.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이 올랐던 기업 중에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기업들이 좀 많이 급락한 그런 흐름들도 오늘 많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한번 볼까요? 오늘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약간 답답하고, 현대차 쉬어갔고요. SDI가 드디어 다시 40만 원 넘었고, 은행주 급락했고, 생명보험이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한전이 좀 조정받았고요. SK가 좀 올랐고, HMM도 올랐고, KT가 좀 많이 빠졌고, 하이브가 모처럼 올랐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LNF가 반등하고 있고, HD현대는 좀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네, 우선주, 현대차 우선주 좀 빠졌고요. 그리고 한진칼, LG노텍. 반면 오늘 두산밖에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6% 가까이 좀 주가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선 신성델타테크 혼자가 그냥 폭락을 했고, 나노신소재는 급등했고요. 다른 업종들은 뭐 그렇게 크게 큰 영향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제이오나 윤선, 한마디로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좋아요. 지금 코스닥은 확실히 누가 뭐래도 2차 전지가 데이터가 살아나면서 좀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가 매월 뭐 수출 데이터 보고 2차 전지 뭐 리튬 이걸 괜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니까 그냥 움직여 버리죠. 예, 언제 갑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2차 전지도 이런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